장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까지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면 당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면서 다만 자신에게 재신임을 요구한 그 사람도 정치 생명을 걸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리더십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왔는데 이번에 던진 승부수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 목소리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까지 누군가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재신임을 못 받으면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직접 봤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하는 기자회견을 봤는데 사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한 어조고 또 내용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퇴 또는 재신임을 요구한 의원들이나 단체장은 그 요구에 따라서 오늘 내일 중으로 한다면은 투표를 묻겠다 했잖아요. 전당원 투표.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는 의원이나 단체장도 정치적 생명을 걸라.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있는 경우가 사실 좀 이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하려면 당신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좀 굉장히 이 기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혼돈 또는 당황스러움 또는 자기 생각을 정리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여기 YTN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또 우리 의원들의 이 생각을 좀 보면서 들어왔는데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제 생각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나 언론의 또 평가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이나 또는 언론의 평가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오늘 또 많이 평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좀 이제 이렇게 모아가면서 좀 표현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또 바로 입장을 냈죠.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예.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오세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만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 좀 제대로 지적한 것 같아요. 제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장동혁한테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YTN의 자막에도 장동혁 승부수? 저 그런 줄 알았어요. 보통 승부수라 하면은 조건 없이 내가 우리 당원들에게 나의 거취를 물어보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저도 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꼼꼼히 기사 읽었는데 너무 조건이 많아요. 일단은 내일까지입니다. 네. 모레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피도 요구하면 안 되고 내일까지 요구를 해야 돼요. 또 요구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도 왜 장동혁 대표가 본인 대표직뿐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 국민들이 선출해진 국회의원제까지 걸까 했더니 걸어놔야 내일까지 요구할 사람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는 사람은 똑같이 단체장은 단체장 직을 걸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걸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당원들의 신임을 묻겠다. 아마 이분은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고성국과 전환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 윤어게인 세력들이 지금 그냥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설사 가더라도 본인은 재신임 받을 거라는 자신이 있고 그 사이에 꼭 내일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런데 이거는 승부수가 아니고 제가 쭉 장동혁 대표를 다른 당입니다만 지켜봤어요.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장에도 제가 가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 당시에 가서 봤는데 겉과 속이 참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안은 한마디로 승부수가 아니라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얘기입니다.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자신의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당당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간만에 옳은 소리 했다고 한 게 아니 당대표의 책임을 져라.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도 물을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게 당당한 거지. 너 나한테 요구했으니까 너도 걸어.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공천 안 주려고 저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입장이 뭐라고 냈습니까? 물러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실망스럽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없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웃겨, 제 웃음이 나오는데 무슨 일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정치를 합니까? 꼼수로. 그래서 다 걸고 나와봐라 그런 건데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참 타당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합니다.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려면 너의 직도 걸어라. 그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 조건을 수용할 의원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 내홍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서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발표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제소 신청서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화했다니까요. 배현진 의원한테? 펄펄 뛰더라고요. 배치된 입장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권한이 크니까 네. 근데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으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목을 조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선국 씨가 네.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그 다음에 배현진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했었잖아요. 빨리 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윤리위는 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은 윤리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 내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친한계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진 거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저희한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랬죠. 근데 그 이유가 아까 그 설명하신 대로 그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를 좀 왜곡했다.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의 그런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것을 몰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런 예를 들거든요. 그 민주당도 지금 정청래 대표 지금 합당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 최고위원들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 체제 뭐 이런 걸 비판을 한 적 있잖아요. 이재명 체제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제 배현진 의원께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했던 그런 많은 표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윤리가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소신은 무엇이 될까요? 자, 우리가 언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우리 민주사회죠.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좀 나름 쓸 때 우리 정치인들이 좀 불편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좀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잣대를 댔을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느낌이 들게 하고 어떤 표현이었을 때는 제명의 사유가 되고 그 제소에서 사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폭넓게 인정되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이 정치인인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배현이 이런 정도의 사유로 어떤 큰 어떤 실착이라는 보다는 이런 사유로 이렇게 제소가 됐다는 자체가 사실 충격이었죠. 그래서 배현진 의원께서 물론 지금 뭐 표현하신 대로 저희들 당에는 뭐 친한계니 뭐 대안과 미래, 뭐 소신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당권파 이래가지고.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방금 그 초선들 모임하는 모임도 왜 모인지 저는 알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합당의 방향에 반대하는 분들이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선들과의 대화도 지금 당대표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당을 하려는 이 표현을 또는 그 방향을 공감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 목소리 내는 초선들에 대해서 뭐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나요? 당대표의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방향이 가는 데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실 권한이 좀 막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공천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이런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리고 그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뭐 앞으로 좀 이따가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전에 화면에 나오듯이 초선 의원들 합당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안한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니까 서로 의견을 듣고 또 설득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당 구성원들이죠. 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인터뷰 같은 데 가서 대표에 우리 당대표에 뭐 거취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처럼 우리 정청래 대표가 당신도 직을 걸어 나 재신임 내일까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저도 오늘 알았는데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이 있습니다. 예. 48개 서울 지역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거 관리도 하고 공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공정한 세팅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수순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만약에 없으면 저는 있으면은 그 사람 직을 걸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당원 투표를 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긴다면은 표현이 거칩니다만 피해 숙청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피해 숙청.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내일까지, 내일 자정까지인가요?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시간은 제시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일까지 없으면 마치 본인이 이제 이걸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사건은 일단락이 된 것처럼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배현진 의원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아예 뭐 사실상 제명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처음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당무인가에서 받은 징계가 당원권 정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윤리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달쯤이나 아니면 4월쯤 가서 2년 정지를 때려버리십시오.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걸 필두로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배현진 의원 한 명뿐이겠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에 친한계의 씨를 말리겠다. 그냥 윤 어게인 세력만 남겨놓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피해 숙청이라는 좀 무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 친한계 속가내기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어제 또 다른 화두도 던지기도 했는데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장동혁 대표 이번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18세인 선거 연령을 고1 나이인 16세로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연령 낮추자는 건 보통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던 건데 어떤 이유일까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선거 교육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선거 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 연령은 과감히 낮춘다.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제로 제기했던 교실의 정치화 지금 이 문제 해결됐다고 보세요? 그 문제? 학생들이 예. 이 정치적인 예.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예. 그에 대해서 나름의 또 그 식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그런 시도는 좀 예. 오히려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오늘은 직을 걸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 어제는 또 갑자기 새로운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예. 투표권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선거 연령 낮추자는 거는 진보 진영에서 하던 거고 보수 진영에선 반대해 왔잖아요. 예, 좀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그리고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많이 놀라시던데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민주당도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제가 또 교총회장 출신이고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라는 영역이 들어오면 사실은 학생들도 나름 생각을 가지는 건 맞아요. 아까 장동혁 대표 표현대로 선도적으로 제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청소년들의. 그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냐면요. 극단적 대립,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선거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볼성사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학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 정치라는 영역이 들어오는 것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는 부분으로 보기에는 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라 보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를 딱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숙고가 필요하다. 물론 뭐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4살과 5살이 큰 차이를 보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살의 차이 의미보다는 학생일 때 그 한 살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연령이 한두 살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안을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교육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교조 교육의 문제를 삼고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 삼더니 이제 와서 왜 16세로 낮추냐 그 순수성에 의심된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와, 사람이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정말 저렇게 제1야당 대표가 해도 되나? 저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일관된 정당의 모습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불과 지금 한 4, 5일 전이었을 거예요. 지난 1월 31일이니까. 교육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을 시키자. 올바른 뭐 선거랄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극렬하게 반대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도 냈어요. 교육부 장관 비판하면서. 근데 며칠 됐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란 분이 갑자기 지금 만 18세인데 18세가 20년 총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두 살을 확 낮추는 걸 지금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순수하고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순수하지 않다면 그 저희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저분들 생각에는 저렇게 던져놓으면은 그 뭔가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젊은 층에서 뭐 저희 국민의힘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 그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대표가 저런 걸 던지려면은 당과 정책적 궤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뭐 교사의 정치 참여도 반대해왔고 학생들 선거교육도 반대해왔고 그러면 저걸 16세가 아니고 지금 18세를 20세로 높이자 이렇게 하면은 궤가 맞아요. 그런데 18세 16세 낮추자? 이거는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저거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같은데 장도혁 대표님이 진심으로 저 생각한다면 당의 정책이나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당과 다른 당들과 정말 진지하게 교육이나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툭 던져놓고 아마 저렇게 던져놓은 이유가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 대표에서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 박수 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좀 쳤잖아요. 근데 1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들을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공격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1야당 대표의 1시간 가까운 32페이지 교섭단체 연설문에 국민보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이 함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가려보겠다. 이렇게 던져놓은 건데 진정성을 정말 저는 아주 짙게 의심합니다. 예,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장동혁 대표의 제안 어떤 저의가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부동산 정책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마귀의 영혼을 빼앗긴 것 아니냐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 마귀가 한둘이 아니라며 맞받았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오늘 회적 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지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수십만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며.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은 마귀가 아닙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됩니다. 여기 참모진 중에서 몇 분들은 본인 스스로 매물도 내놓고 그러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는 1시에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귀 발언에 대해서 또 반박 입장을 냈어요. 예. 청와대에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마귀 많다는 거는 지금 어디 참모들이나 있는 분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강제적 권고보다는 좀 정책적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마귀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돈이 마귀라고 하니까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청년들의 그런 영혼을 빼앗고 또 청년들의 어떤 그 미래를 박탈하는 그러니까 그 투기에 돈의 맛을 들인 마귀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집의 문제라는 것, 집값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국민들의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모아도 안 되는 이 현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요, 그 다주택자 이거 처분 권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모들이 실제로 많이 버텼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좀 실천하고 먼저 모범 보이지도 않고 그쪽은 권고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우리 지금 부동산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죄인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부동산에 정말 뭘 하나 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의 한번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 이런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의 말을 하셨잖아요. 못할 것 같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연일내셨죠. 자신감도 맞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지금 이 부동산에 좀 사활을 걸고 있지 않느냐.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득표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 심리도 이용한 것이 아니냐 보입니다. 네, 관련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NBS 조사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먼저 부동산 대책 평가에 대한 그래픽 먼저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47%, 효과가 없을 것이다 44%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른 것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연일 나오는 메시지가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있고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47%밖에 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뭐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버티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코스피 5천 할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해서 얼마나 대통령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달성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고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외워라.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부동산 잡습니다. 잡고 아마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당대표 계실 때 대변인하면서 여러 차례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대표이실 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돈은 마귀와 같다. 공직자들은 그걸 멀리해야 된다. 마귀에게 예전에 강연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 먹히면 안 된다. 이거 저희들 데리고 비공개 회의 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 마찬가지고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은 돈을 마귀처럼 알려고 했는데 이 국민의힘은 이 얘기를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마귀에 쌓여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섬뜩한 것 같아요. 흠칫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야의 문제로 정치적 공방할 게 있어요.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 우리 청년 세대, 신혼부부, 30, 40대 집을 못 사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모든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의 근본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죠. 이게 왜 여야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자꾸 발목 잡으려고 하는데 발목 잡을 것도 따로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전체 국민을 위한 거.
그 한 줌도 안 되는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 편에 서가지고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 편에 서야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고쳐먹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다주택자를 막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투기 세력, 그렇습니다. 투기하는 그 성향을 막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냥 외우라니까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대통령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라고 외우라는 네, 한민수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곤 있지만 반발이 쉽게 잦아들진 않는 모습인데요. 숙주를 거론한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숙주 정치의 원천 기술자란 말로 맞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바른정당, 1인 정당 창당도 했어요. 전진인가 뭐 했다가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숙주라는 게 기생물에게 영양분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을 숙주로 이용한다는 건 정당에 기생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나쁜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뭐 결론적으로 신장식 우리 의원 말씀하시는 좀 자극적이긴 하죠. 물론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금 합당을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표현들이 서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좀 우군 아닌가요? 우군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조국 대표는 오늘 우당에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라면서 자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아무래도 이 크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너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너무 장기화돼 버리면 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당원들이 받는 상처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마음을 좁혀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당원들은 상처를 받게 만약에 합당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당끼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최고위원이 당대표에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이니까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당 특히 우적인 그런 우리가 좋은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당과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보기도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셈 정치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가겠다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국민의 뭐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좀 부러운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청 갈등이 좀 분출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하신 명청 이런 부분은 그 명칭 자체는 일부 언론이 씁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은 모두가 친명이고 우리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 대표 때 그때는 분명히 반명이 있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들 반명이죠. 아니 우리 당대표를 정치검찰에 잡아가라고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당원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저도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에. 우리는 모두가 대통령님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아마 일전에 일정을 잡았다가 전임 원내대표 지도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같이 했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격려도 하는 식사 자리 갖고요. 앞서서 이현주 최고위원 숙주 발언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 일부가 한 3분 정도가
절차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 당대표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왜 사전에 공유를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지도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물론 보완의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거기에 대한 사과한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도 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절차나 아니면 뭐 합당을 지방선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제안한 상태니까요. 아니면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처럼 절차나 합당 추진의 시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정책적 협조를 많이 한 정당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이 강제로 종료시킬 때도 협력한 정당 아닙니까? 개혁 입법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들으면 불쾌할 만한 표현을 쓴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또 숙주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역시 또 자제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 싸움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 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뒤에 2022년 3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온 대구 사저가 최근 가압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이사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대통령! 박근혜! 요구하십니다! 박근혜 교육을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대지 1676, 연면적 712제곱미터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을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25억 원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게 빌렸지만 이 가운데 10억 원을 갚지 못했고 가압류 소송으로 이어진 겁니다.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라고 한 게 저희가 무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네,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깜짝 등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0억 원을 못 갚아서 대구 사저가 가로세로 연구소 가압류를 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그 유영하 그 의원이 많이 좀 관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계신 그 부분은 유영하 우리 의원께서 많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예, 워낙 측근이니까요. 그때 20억을 빌려가지고 일단 거처를 마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0억을 못 갚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10억 중에서 가로 세월호 연구소 몫이 1억 원이 있고 김 대표 몫이 9억 합치면 1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갚아지지 않으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냥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제 이 대구 지역 이 지역에서 본인이 이제 다 여생을 보내셔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든 그 TK 지역에서 영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좀 예우하고 모실 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돈 문제가 걸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번혹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빚을 못 갚아서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가 가압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안타까울 수 있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등장을 하면서 유영하 의원 대구 공천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특히 좀 공교롭게도 국민으로 탄핵받은 대통령이 왔는데 또 탄핵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막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단식 그만하세요 하니까 정말 빛의 속도로 망설이지도 않고 예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풀었는데 전 이렇게 거액이 빌린 돈이 갚지 않은 것도 몰랐고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10억씩이나 낸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뭐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집도 6채나 있어요.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은 본인이 일단 조금 변제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 단식도 끝내게 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도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입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좀 변제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한민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